저는 강남에서 한정식당 여명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정미입니다. 화려한 도시 속 고요한 성체와 같았던 제 삶의 식탁에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지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그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저의 역전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화려한 마천루들이 솟아있는 대로변에 고풍스러운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8세의 정미가 15년 동안 공들여 키워낸 여명 한정식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정미의 삶과 굳건한 사업 수완이 응축된 하나의 성체와 같았습니다. 정미는 매일 아침 직접 시장을 돌며 식재료를 확인하고 젓가락 하나, 접시 하나까지 직접 만져보며 완벽한 정갈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워 진정한 대화와 가벼운 목적을 가진 방문객을 단번에 구별해냈습니다. 그 능력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손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빛을 발했습니다. 선아, 1번 방 노수저 위치가 2mm 정도 왼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손님이 앉는 순간 가장 먼저 보이는 곳입니다. 우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미세한 디테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정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의 지적에 토를 달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저 사장님이 아니라 완벽한 스승이었습니다. 늘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와 한복의 선을 살린 모던한 정장, 그리고 은은한 난초 향을 풍기는 정미는 손님들과의 상호작용에도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첫마디, 옷차림, 심지어는 걸음걸이만 봐도 그들의 성향을 파악해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정재계 인사들, 겉으로는 격식 있는 대화를 나누셨지만 식사 내내 와인잔을 굴리는 습관으로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있을 투자 발표에 대한 압박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 후 따뜻한 쌍화차를 내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긴장감을 풀어주는 배려입니다. 정미의 통찰력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런 세심한 배려는 수많은 단골을 만들었고 여명 한정식을 강남의 비즈니스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사업 미팅이나 중요한 식사 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정미의 식당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공하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바쁜 저녁 시간. 정미는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며 모든 테이블의 흐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에게서는 흔한 대기업의 기운이 아닌 오랜 세월을 거쳐 숙련된 전문가에게서만 느껴지는 깊은 여유가 풍겨나왔습니다. 고급 맞춤 수트의 단정한 실루엣과 코끝에 스치는 은은한 시트러스 향수,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유려한 눈빛. 그의 걸음걸이는 묵직하면서도 리듬감 있었고 시선은 이 화려한 공간을 한 점의 예술품처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직감적으로 그가 단순한 손님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치 여명 한정식의 가치를 처음부터 알고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미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곳이 그렇게 유명하다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혹시 이곳의 대표님 되시나요? 네, 제가 운영자입니다. 특별히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계절 정식 코스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미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갈한 녹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물 향보다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더욱 진하게 정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정미는 그의 깊은 눈에서 그 흔한 비즈니스적 계산이 아닌 알 수 없는 흥미와 호기심을 읽어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삶의 식탁 위에 예상치 못한 낯선 향신료처럼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다시 여명 한정식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나이대의 단정하고 기품 있는 3명의 신사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처럼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이끌고 가장 깊숙한 방으로 향하며 정미를 발견하자 허리를 숙여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제 이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 와인을 즐겼던 민호입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가장 신뢰하는 장소로 모셨습니다. 물론입니다, 민호 씨. 귀한 분들을 모시고 오셨군요.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거의 매일같이 여명 한정식을 찾았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왔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내면의 우아함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정미의 섬세한 서비스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까지. 그들은 시끌벅적한 사업 이야기를 하기보다 고요한 공간에 어울리는 예술과 인문학, 그리고 인생의 깊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의 일행은 늘 완벽하게 정갈한 식사를 즐겼고 젓가락을 놓는 순간에도 소리를 내지 않는 매너를 보였습니다. 정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민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능숙한 진정한 전문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상대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민호는 항상 정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오늘도 최고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의 성공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그 시작이 늘 이곳 여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대표님의 세심함 덕분입니다. 그의 말은 칭찬을 넘어선 깊은 존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무수한 칭찬을 들어왔지만 민호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업 수완과 카리스마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져 딱딱하게 굳어버린 정미의 마음은 그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홀로 찾아왔습니다. 늦은 저녁 영업이 끝난 레스토랑, 모든 불이 꺼지고 은은한 조명만이 남아있는 곳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정미를 향해 진심을 담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표님, 아니, 정미 씨. 이곳은 음식 맛도 훌륭하지만 사장님의 기품이 이 공간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와인의 붉은 빛이 그의 손끝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정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정미의 손등을 아주 미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의도치 않았다는 듯, 그러나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재료들의 향과 달리 그의 부드러운 시트러스 향수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명 한정식의 여사장, 냉철한 사업가 정미가 아닌 그저 한 여자로서의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진 마음이 낯선 온기와 작은 접촉에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 강남의 네온 사인이 창문에 부딪혀 알록달록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마친 여명 한정식의 고요한 홀에 정미와 민호가 마주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며칠 전의 스침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정중하고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칭찬을 넘어선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속 깊은 곳에서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움찔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깊은 맛이 나는 와인인데 왠지 정미 씨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와인잔을 타고 올라오는 붉은 빛이 정미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와인에서 풍기는 깊고 향긋한 베리. 향은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향의 충돌은 정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40여 년간 지켜온 자신의 삶의 규칙과 민호가 가져온 낯선 감정 사이의 충돌.
그녀는 한 모금 와인을 마시고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랑 있으면 이 공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을 땐 그저 사업장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누군가의 방처럼 느껴집니다. 정미의 말에 민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손을 뻗어 정미의 테이블 위 냅킨을 아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머무는 동안 그녀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섬세하고 따뜻한 체온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민호는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 하나에 그녀의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미 씨, 세상에 둘도 없는 여자가 여기 있군요. 나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의 저음이 귓가에 속삭이는 순간 정미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감싼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등에 스치는 그의 손가락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미세한 촉감은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긴장감을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풍겨오는 시트러스 향수와 와인의 향, 그리고 그의 채취가 뒤섞인 묘한 향기에 취하는 듯 했습니다. 창가로 비친 강남의 네온사인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그 빛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반짝거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 여자로서 태어났습니다. 58년의 살 동안 굳건히 쌓아 올렸던 정미라는 이름의 사업가가 아닌 그저 한 남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한 여자. 늦은 밤 홀로 불을 끄고 홀을 정리하던 외로운 뒷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눈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민호가 그녀의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주기 위해 온 사람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사랑의 환영 아래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민호가 그녀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냉철한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빠릅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름 저녁, 여명 한정식의 홀은 이미 영업을 마치고 한산했습니다. 조명은 은은히 줄어들고 고급 목재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와 반쯤 비워진 안주 접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와 민호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영업이 끝난 공간을 함께 채우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달콤한 고백 이후 그녀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는 이전처럼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낯선 무게와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미 씨, 제가 곧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할 미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투자만 하면 2배, 아니 3배까지도 불어날 것입니다. 민호 씨 사업이요?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쉽게 움직일 사람 같습니까? 전 평생 제 2발로 서서 이 가게를 일구었습니다. 어떤 제안이든 냉정하게 들어야 합니다. 정민은 단단한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오랜 철학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혼자서 가게를 지켜온 여자였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믿어도 될지 말지 그 경계에 늘 서 있었지만 민호의 존재는 그 견고한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 아래 심장은 이미 혼란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 우리는 이미 부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곧 결혼할 거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릴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될 일이라 확신합니다. 정미 씨를 위한 일입니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라 담보가 잠시 필요할 뿐입니다. 여명을 잠시 맡겨주시면 됩니다. 정미의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명을 담보로. 그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전부이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자존심이 녹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굳어버린 표정과는 달리 민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진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 눈빛이 거짓일 리 없습니다. 저렇게 따뜻한 눈으로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서늘할까요? 마치 여름밤, 싸늘한 공기가 폐부까지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민호 씨, 저도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는 제 전부입니다. 제 아이 같고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걸 아무리 당신이라도 쉽게 내어놓으라니 그건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정미 씨, 언제까지 혼자 의심만 하면서 살 겁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는데 믿음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게 당신과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의 고요한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말에 정미의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마음과 어쩐지 서늘하게 스며드는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번지는 것은 달콤한 미래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덫일까요? 그날 밤 정민은 처음으로 민호라는 이름 앞에서 확신 대신 깊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문이 되어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장맛비가 쏟아지던 밤, 여명 한정식의 홀은 영업을 마친 뒤 고요했습니다. 홀 한켠에 홀로 앉은 정미의 등 뒤로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오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눈은 숫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민호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명을 담보로 맡겨달라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 눈빛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확신과 의심이 한데 엉켜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단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기품 있는 얼굴. 오랫동안 이곳을 드나들며 정미를 친동생처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얼굴에 심각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하긴 좀 그렇고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손님 표정이 좋지 않으십니다. 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와인 대신 따뜻한 물이 담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적신 뒤 마치 어려운 고백을 하듯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최근에 사장님 옆에 자주 보이는 남자 말입니다. 이름이 민호라던가요? 네. 혹시 아십니까? 아니, 그분이 제게 무슨... 손님은 정미의 말을 자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다마다요. 사실 그 사람, 몇 년 전 제가 잘 알던 다른 한정식당에도 들락거렸습니다.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정중하고 매너 좋게 접근하더니 투자를 권유하며 큰 소리치고 돈을 모아가더니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결국 집과 가게를 다 잃었습니다. 정미의 손끝이 순간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장부 위에 놓인 펜을 꽉 쥐었지만 펜촉이 종이에 파고들며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게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먼저 마음을 얻습니다. 가족처럼 지내자, 평생 함께 가자, 그런 달콤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더군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을 핑계로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레스토랑, 집, 심지어는 보석까지. 결국 다 챙기고 잠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손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미의 머릿속에서 민호의 부드러웠던 웃음소리, 따뜻하던 눈빛, 손끝의 온기가 하나씩 일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환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아닙니다. 나한테만은 다를 것입니다. 나한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라면? 저렇게 진심처럼 보이던 눈빛도 그 따뜻했던 손끝의 감촉도 다 가짜였다면?
나한테 다가온 그 모든 사랑이 결국은 내 전부를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심각하게 목소리에 힘을 주며 사장님, 제가 이런 말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수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붙잡지 않으면 여명도 사장님 인생도 다 잃게 됩니다. 정미의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여명,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다시 느끼기 시작한 설렘과 믿음. 그 모든 것이 동시에 갈라져 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길고 깊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균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단골 손님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그날 이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장부와 날카로운 숫자를 들여다보며 그녀는 감정 대신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는 민호를 만날 때마다 이전보다 더 다정하고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당신 말 믿어보겠습니다. 내 레스토랑도 내 마음도 다 맡기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하십시오. 역시 내 정미 씨입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의 이 말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평생 함께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 인생, 제가 전부 빛내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확신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여명의 주인이 된 듯 의기양양하게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달콤한 말들은 허공을 채웠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말이 테이블 아래 숨겨진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 웃으십시오. 더 달콤하게, 더 크게 웃으십시오. 당신이 내게 속삭이는 그 말들이 전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파놓은 덫인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준비한 식탁에 당신이 앉을 차례입니다. 민호가 떠난 뒤 정민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몸체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달콤한 속삭임과 교묘한 강요, 그리고 여명을 담보로 맡기라는 결정적인 순간의 집요한 어조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이미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민호가 내민 계약서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해 온 법률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 계약은 명백히 불리합니다. 담보 이전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 이미 비슷한 사기 전과가 2차례나 있습니다. 명의를 바꾸고 이름을 바꿔가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5명입니다. 이 서류는 그 증거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정민은 그날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뼈에 새겼습니다. 그토록 따뜻했던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이 결국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사실이 쓰라렸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오직 자신의 삶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날 속였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는 더 오래 버텼고 더 깊이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준 달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를 나는 이미 마주했습니다. 이제 판은 내가 짠 것입니다. 당신은 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정민은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의 웃음, 낮은 목소리, 여명을 담보로 맡겨라는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그녀가 지켜온 식당과 삶을 구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녹음기를 껐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정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리는 중년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냥꾼의 차갑고 단호한 시선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정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찾아올 폭풍을 그녀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강남 최고급 호텔의 웅장한 연회장은 눈부신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타워는 영롱하게 빛났고 풍성한 꽃 장식은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민호와 정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민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왕국을 손에 넣은 승리자처럼 여유롭게 웃으며 하객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미 씨, 보십시오.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축복해주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내 인생의 여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낼 성공은 이보다 훨씬 더 화려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과 소유욕이 뒤섞인 오만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여명 한정식을 손에 넣은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 선 정미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대 위의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객처럼 민호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승리감은 몇 분 뒤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제 곧 당신의 무대가 무너질 시간입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를 깨고 들어선 것은 검은색 제복의 경찰들과 그 뒤에 선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분노와 고통, 그리고 처절한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남자 저 사람이 우리 돈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식당을 담보로 다 잃었다고요. 어떻게 또 이런 짓을. 순식간에 연회장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민호의 창백해진 얼굴이 뒤엉켰습니다. 경찰들이 민호에게 다가섰습니다. 민호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미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미 씨,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린 결혼할 사이였지 않습니까? 민호의 처절한 외침에 정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제 레스토랑의 주방은 늘 깨끗해야 합니다. 신선한 재료만 골라 써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음식에 쓸 수 없는 더러운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식탁에 절대 올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정미의 말 한마디는 민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정미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고 하객들의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받으며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현장으로 변했지만 정미는 홀로 그 중심에 서서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을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강남의 한정식 레스토랑 여명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정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의 환영에 흔들리는 나약함이 아닌 삶의 주인이 된 단단한 빛이 깃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남자도 제 식탁에 함부로 앉히지 않을 것입니다. 민호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은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은 혼란과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모두가 웅성거리며 수군댔지만 정미는 그 소음의 한가운데서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심호흡을 하며 무너진 샴페인 타워와 흩뿌려진 꽃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떨리는 하객들의 시선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함께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기를 당할 뻔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이었고,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녀의 마지막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의 여명 한정식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재혼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될 뻔했지만 기지를 발휘해 오히려 사기꾼을 잡아낸 여사장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미를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정미는 레스토랑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메뉴와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여명은 단골 손님뿐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정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의 환영에 흔들리는 나약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삶의 풍파를 이겨낸 지혜와 굳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홀로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한때 그 빛이 민호와 함께 그릴 미래의 환상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압니다. 그 빛은 누군가와 함께가 아닌 오롯이 그녀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옆자리를 채우기 위해 허둥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남자도 제 삶이라는 소중한 식탁에 함부로 앉히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의 모든 요리는 저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중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